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 주임재훈과 남궁 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1월 2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좀 힘없이 계속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냥 질질 흘러내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시위에 따른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시장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45%, S&P 500이 1.54%, 나스닥이 1.58%, 그리고 중소형의 러셀 2000은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섹터적으로 보시면 IT가 2.1%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2.7, 부동산이 마이너스 2.8, 소재가 마이너스 2.2 하면서 2% 넘게 하락을 했고, 이외에 금융이나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유틸리티 대체로 1%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업종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떨어져서 2년물이 4.44%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bp 빠지긴 했는데 네. 10년물은 전하고 거의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없이 3.68 기록을 했고요. 3.68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2.3% 빠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유가는 또 소폭 플러스 났네요. 네, 유가가 어제 장중에 거의 최근 12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3%, 4%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 12월 4일 날 오펙 플러스에서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회의에서 감산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다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0.35%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배럴당 76.6달러 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로 유가가 이제 겨우 10% 오른 상태네요. 10.49% 그렇게 올라 있고, 주말에 누가 그런 걸 보내주더라고요. 유가를 YOY로 하다 보면 올 2월, 3월 전쟁 터지고 그죠? 한 3월 달에 고점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년 3월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내년 3월 되면 에너지 쪽에 YOY가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CPI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어제 좀 가장 이슈가 많았었던 그 중국 쪽 얘기를 잠깐 짧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반대 그리고 봉쇄 해제 등의 문구를 쓰면 공안에게 압수당할 것이기 때문에 백지로 시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시위로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도전이라는 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상하이나 광둥성, 광저우 등의 주요 도시에서 이런 시위가 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이 월가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모하메드 엘리엔, 네, 이분이 중국의 코로나19 시위가 시장의 큰 변수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은 페드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베이지북도 같이 나오고요. 네.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위보다도 페드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중국의 정책은 조금은 좀 당황스럽지만 이 서양 백신, 웨스턴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서양 백신의 공급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인플레이션이 4%에서 고착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애널리스트분 자료를 좀 같이 참고를 했는데, 화이자 이 바이오엔텍 mRNA 백신을 미국 정부한테 한 샷에 30불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식 인구 14억 명에게 접종을 할 때 회차당 42빌리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본 2번 정도 맞고 이제 그 부스터샷까지 3번을 맞으면 한 126빌리언, 그래서 한화로 한 169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공식 인구 14억 명에 30불만 하더라도 네. 420억 달러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420억 달러가 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5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돈이네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또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발언들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어제 인플레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너무 크다. 23년, 24년에도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해야 한다. 라고 했고요. 시장은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가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당히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종 금리를 한 5%에서 5.2% 사이를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뭐 거의 네. 7%까지 얘기하셨던 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5% 7%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또 최종 금리 5%에서 5.2% 사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PC 연말에 5%에서 5.5%를 전망을 했고요. 내년에는 3%에서 3.5%를 전망을 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다. 아직 할 일이 많다라고 했고 특히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서 긴축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 실업률은 현재 3.7% 수준에서 내년 말까지 4.5%에서 5%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했고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최일호 상무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도이치뱅크에서는 내년 3분기에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S&P 500 지수 전망치를 올해 말에 4,200 정도로 전망을 하면서 업사이드 한 4% 정도 수준을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분기 말과 2분기 말에 4,500을 전망을 하면서 한 4,500 수준으로 계속 유지됐다가 내년 3분기 말에는 3,250까지 크게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네. 전망을 했고 그리고 네. 다시 내년 4분기 말에 4,500까지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현재보다 높은 수준에서 약 한 25%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짧은 침체 이후에 23년 말까지는 다시 완전히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23년 말에 3.65%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그림을 그려줘서 참 좋긴 한데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장 비유가 좀 저랑 좀 비슷하긴 한데 S&P 500이 뭐 저는 3,300이나 3,000까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4,500 정도까지 갈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3분기 말 갑자기 시장이 4,500에서 3,250까지 빠지면 야 이게 1,250포인트를 빠지는 건데 1250포인트를 빠지면 내년 3분기에 S&P 500이 또다시 20% 이상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고 3250에서 내년 4분기 말에 드라마틱하게 4500까지 또 1250포인트를 회복하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아, 예. 제가 링크를 저희 톡방에 예, 좀. 네, CNBC 기사를 같이 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번 체크해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 CME 페드 와치에서 보는 금리 인상 확률을 좀 살펴보시면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7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5bp 인상 확률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25bp 인상 확률은 33%, 50bp 인상 확률은 51%,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동결 확률을 40%, 25bp 인상 확률을 38%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bp를 인상하게 되면 금리가 5%에서 5.25%로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38% 정도 보고 있고요. 12월 13일 날 11월 달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 12월 14일에서 15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앞으로 한 2주 정도 좀 더 남았는데 금리 인상 확률 좀 지켜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2월 1일이죠, 아마. 일요일 날 25bp 인상 확률이 50bp가 될 확률이 51%로
또 올라왔네요, 다시. 아, 네, 그렇습니다. 예. 50bp 가 얼마 전까지 25bp 인상 확률이 네. 좀 더 높았었는데, 요 부분이 조금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하고, CPI 발표가 FOMC 회의 하루 전날인데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전날 있어서 네, 앞으로 계속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빅테크 쪽 잠깐 보시면 애플이 한 2.6%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래에서 또 특징 종목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3%, 구글이 1.4%, 메타 2.4%, 엔비디아 2.7%, 넷플릭스 1.5%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이나 테슬라만 조금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은 최근에 뭐 20개가 계속 넘어가다가 어제는 12개로 조금 줄었습니다. 대체로 헬스케어 쪽이나 자의소비재나 필수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머크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YTD로는 4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섹터 쪽으로 좀 보시면 금융에서 JP모건이 한 1.8%,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2%, 블랙록도 한 2.2% 하락 마감을 했고요. 반도체 쪽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 하락을 했습니다. AMD나 마이크론 각각 2.6%, 4.5%씩 또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쪽도 유가가 어제 뭐 장중에 크게 한 3, 4%씩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옥시덴탈 EOG 한 2%, 3%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이 4.5% 빠지면서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뭐 자동차 쪽도 보시면 GM이나 포드가 한 2.7%, 2.5%씩 하락을 했고요. 전기차 쪽도 루시드가 한 1.7%, 리비 한 3%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뭐 필수 소비자나 헬스케어 쪽은 그래도 방어가 잘 되었었던 모습인데,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뭐 쇼핑 시즌 지나가고 있으면서 월마트 0.3%, 강보합 정도로 상승 마감했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존슨앤존슨이나 일라이릴리, 화이자 대체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으로 애플이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폰 14 프로 모델 생산에 한 600만 대 수준의 생산 차질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 한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건은 폭스콘이 얼마나 빨리 근로자들을 공장으로 또 복귀시키는지, 봉쇄 지속 시 생산 차질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은 약 한 23년도에나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을 주문하면 한 받는 데까지 37일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드부시에서 어제 또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웨드부시에서는 목표가를 $200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이폰 14 프로 모델의 쇼티지가 한 35%에서 40%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했습니다. 분기는 약 5% 정도 공급 부족이 있고 다음 주 상황에 따라서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주당 약 $10억 손실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목표가가 $200면 지금 $144거든요. 네. 예, 그러면 위로 업사이드를 꽤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네요. 그래서 이 웨드부시 쪽에서도 이번 뭐 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좋고 목표가는 $200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보통 그 애플에서 1년에 파는 이제 핸드폰 숫자가 뭐 1억 6천만 대에서 최근에 굉장히 또 선전을 하면서 1억 8천만 대, 뭐 2억 대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서 당장 이제 600만 대면 그죠? 약간 생산 네.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뭐 큰 거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연되는 네. 거니까요. 네, 이연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애플의 그 회계연도 22년도 기준으로 중화권 매출 비중을 좀 봤습니다. 1분기에 중화권 매출 비중이 26%, 2분기에 18%, 3분기에는 14.6%까지 좀 줄었었다가
4분기에는 14.5%까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애플의 중국 의존도를 좀 살펴보니까 180곳 정도의 협력 업체 중에서 약 한 150곳이 중국이라고 하고요. 애플 제품의 약 한 9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반도체 기업들 좀 보면 퀄컴이 한 66% 중국향입니다. 그리고 이 TXN 이쪽도 중국이 한 55%, 그리고 NXPI도 중국이 한 38%, 엔비디아도 한 26%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뭐 퀄컴 같은 경우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NXPI는 5%, 엔비디아는 한 2.7% 이렇게 좀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 중국 ADR 주식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인데 HXC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2.8% 상승을 했고요. 알리바바나 징중닷컴, 텐센트, 빌리빌리, 뭐 비아디나 PDD, 핀두어두어인데 실적 발표를 하고 12.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중국의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은 11월 27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한 38,000명 정도가 되고 7일 평균이 2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 수 추이 차트를 좀 보니까 지난 22년 4월 중순 당시에 하루 확진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가 넘어가고 7일 평균이 26,0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4월 달에 가장 심했었던 그 확진자 수를 지나서 바닥을 찍었다가 이번에 재차 다시 상승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다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뭐 몇십만 명씩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가 다시 지나가고 다시 확진자 수 추이가 줄어든다면 중국 쪽도 다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뭐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이제 빠진 것처럼 설명이 되는데 정작 중국 기업들 ADR 주가는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젠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87년 그렇죠? 네, 저희 형님이 이제 87학번이고 그래서 이제 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87학번들은 거의 뭐 공부 안 하고 학교를 다녔다고 할 정도로 예, 시위가 심했었는데 그 87년도가 주식시장이 제일 강했던 또 시기 중에 하나였었는데 물론 87년 10월 달에 블랙먼데이가 있어서 한번 확 빠졌다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회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좀 너무 지나친 봉쇄에 중국 인민들이 참 착하다는 생각을 그동안에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이런 시위가 없나 했었는데 이런 시위가 오히려 시진핑을 자극을 해서 좀 봉쇄를 좀 빨리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도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봉쇄와 시위와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영향을 줄까 봐 좀 떠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페드에서 주요 지표들도 발표를 해주고요. 네. 파월 의장의 연설들이 있고 그리고 PC 이런 물가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시위가 조금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이번 주에 이런 중요한 지표들 계속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남궁재임 주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